자, 지금 모두 네. 발언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네요. 어, 자,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이 대표를 맞으면서 선거 운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냐라고 묻고 이 대표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 회복이 많이 필요하다, 고맙다라고 화답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이어서 초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후보 때, 그러니까 대선 후보 때 TV 토론 때 뵙고 당선 축하 전화를 해주시고 국회에 가서 뵙고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게 좀 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좋은 것 같다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다 이 대표님과 만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얘기가 끝나자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되어야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 걱정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는 국정에 바쁘실 텐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오다 보니까 용산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양측 모두 발언 이어서 이 대표가 대통령님께 드릴 말씀을 써왔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꺼냈다는 거예요. 전국 현안과 관련된 각종 제안들을 이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여기까지가 공개된 모두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드릴 말씀을 써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의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 생각한 그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과 답변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이건 오늘 회동이 마무리가 되면은 양측 브리핑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모두 발언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마치 영상을 보는 것 같이 읽어드렸기 때문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2024년도를 살고 있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그냥 틀어가지고 국민들이 느끼고 보면 생중계로. 되지. 영상은 화면만 나오게 하고 그 소리 네. 입틀 막 음소거 하고 이걸 또 우리 박정호 앵커님 목도 아프신데 또 읽으면서 마치 분위기를 상상하게끔 만드니까 네. 뭐 이것도 하나의 기법인가 싶기는 한데 굳이 이럴 필요 있는가? 아니 모두 발언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특검 얘기도 꺼냈네요. 그렇군요. 네, 꺼냈어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런 통해서. 거를 국민들이 다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굳이 왜 이거를 영수회담을 처음 여는데 음. 모두 발언 자체까지도 공개는 했으면서 네. 왜 이걸 안 보여주는가? 저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지는 참 네.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국정 방향타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얘기도 했고 긴급 민생 회복 조치 검토 네. 부탁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수용해 달라라고도 호소를 했네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개를 윤 대통령이 끄덕였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도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 위협이다.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해 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된다. 에너지 고속도로 투자 적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출산 얘기도 했네요. 네, 저출산 얘기. 한반도 위기 얘기도 했고 네. 오염수 얘기도 다 꺼낸 것 같아요.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했는데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얘기도 윤 대통령한테 했고 가족분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얘기,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자, 윤 대통령의 이제 답변이 궁금한데,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최병 특검법, 그러니까 이채영 명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네. 발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절제되고 예의 있게
모든 내용을 다 짚었어요. 네. 2년의 내용들을. 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대목 한 대목 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네. 뭐 100분 이상 넘길 수밖에 없는 아하. 또 그런 거 아닐까 싶고, 뭐 분위기 자체가 나쁘다면은 이렇게 오래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나름에는 또 뭐 화기애애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가 대화를 이루어지는 거 나누겠다.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먹을 건 네. 안 났습니다. 먹을 건 안 났지만은 혹시 나중에 등장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모릅니다. 예, 그건 알 그건 수가 모르죠. 없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은 다 했다. 거의 막나에서 다 했네요. 보니까. 예. 다 했다. 가족의혹 정리해 달라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되는 가족의혹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체 양명주는 다 나온 거죠. 그리고 네. 플러스 알파로 다른 지금 이런 아젠다나 쟁점들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할 음, 말은 시원하게 다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 얘기까지 네. 다 하고 있다. 그 말은 오늘 회담 자체로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윤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 그리고 이제 민심 전달도 있고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도자로서 음, 더 뭐랄까 통 크고 네. 더 이렇게 본인이 더 잘 준비돼 있다라는 이미지도 줄 수 있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끄덕끄덕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엔 도리도리지만 오늘은 이제 끄덕끄덕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조되잖아요. 음, 나라를 누구는 지금 망치고 있고 누구는 그 대안으로 이걸 살려보겠다는 이미지를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 많은 좀 수학이 있는 뭐 그런 회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지금까지 듭니다. 지금까지 든다. 예. 윤 대통령은 뭔가 자신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면 여기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은 넘어간 거죠. 공은 윤석열 넘어갔다. 대통령한테 넘어갔는데 이제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이겠느냐, 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도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이 내용 자체로 볼 때는 그냥 끄덕끄덕. 음, 예, 좋은 말이 좋은 거다. 뭐 이런 정도지. 그 들었다, 일단. 들은 건 한 거다. 음. 근데 들어서 뭐가 바뀌었죠? 바뀐 게 없다. 예, 그런 이제 아마 좀 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듣는 걸로,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걸로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됐다.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 그쵸?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유감 표시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요구를 했어요. 가족분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 자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속 시원하다, 시원시원하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지도자 같다. 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민심을 알고 있어야지, 전달하고 행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득점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득점은 못하고 실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지금 실점 많이 했죠. 실점 많이 그러니까 정치는 말이고 메시지인데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오늘 뭐 육성은 못 들었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라는 거 자체는 메시지는 뭐 잘 낸 거고 이제 나라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이거 아마 또 많이 비판할 겁니다. 음. 굳이 이런 식으로 음성을 지워서 시간도 안 맞추고 네. 그 앞에 있던 영상 돌아갔던 거를 화면만 보게끔 한 거 아닙니까? 아하. 지금 2024년도고 우리가 뭐 생중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해를 하겠지만은 네. 카메라 다 들고 갔거든요. 뭐 잭을 놓고 왔습니까? 인터넷이 안 됐습니까? 다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일부러 막았다라는 거는 네. 굉장히 좀 회담 준비를 소홀했다. 내지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소통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다. 네. 라는 비판은 또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에 그래요.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길게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어요.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 생중계가 안 된 부분이 안타까운 거고, 자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마지막에 비공개 전환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발목 잡기 아니라 선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정치라고 하는 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좀 달라진 모습, 이제 극한 대치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테러 당했을 때 참 그게 우리나라 정치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상대를 뭐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워하고 이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는 자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져야 된다. 이런 또 이재명 대표 호소도 들을 수가 있었네요. 이건 참 이재명 대표가 몸으로 느낀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그동안 얘기해왔던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카르텔 얘기라든가 뭐 마약 얘기도 있죠. 마약 얘기도 예. 하고 그러면서 갈라치기 비판을 많이 받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무회 모두 발언에서 마약 얘기 나오고 마약 포퓰리즘 얘기, 얘기죠. 예. 전체주의 얘기 나오고 내가 했는데 하는 건 마약이 아니고 남이 하는 건 마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이재명 네. 대표가 거듭 강조한 셈인데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화답. 그러니까 공개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듣기만 한 것 같습니다. 공개 발언에서는 네. 비공개 때 어떤 얘기를 했을지. 근데 참고로 지금 네.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마주 앉은 시점이 네. 2시 6분인데 네, 발언은 22분에 맞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서 한 16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요 공개된 것까지는. 근데 뭐 그 이후 시간에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뭐 발언을 더 많이 네, 했는지는 네.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모두 발언의 지분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90% 90%를 다 가져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 공개되는 게 발언 중요하죠. 그렇죠. 공개 안 되는 데서 말 100%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개 안 된 비공개에서 뭐 사과를 하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특수한 모습, 특이한 모습이라는 게 비공개에서 뭐 비공개에서 사과.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투표 그 김건희 여사도 투표를 몰래 하러 가잖아요. 아, 그렇죠. 공개가 항상 안 이게 됐죠. 도둑 사과, 도둑 투표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홍보수석도 있고 그렇죠. 공보실도 있고 네. 항상 알리는 게 문제인데 윤 대통령은 음. 안 알려요. 항상 몰래 해요. 음. 그리고 못 알아준다고 또 국민들한테 내 마음 몰라준다고 또 네. 뭐 이런 말 좀 과하지만 좀 징징댄다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징징하는 거죠. 내 마음 왜 몰라줘? 왜 내 뜻이 전달이 안 돼? 이거 난 이렇게 열심히 징징이에요. 하는데. 징징이에요, 징징.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뒤도다 잡게 대범하게 소통하고 대범하게 카메라 와서 찍어라. 네. 비밀스러운 얘기만 우리가 따로 하겠다. 그리고 마음껏 취재하시라. 그리고 자기 생각 얘기 못 합니까 카메라 앞에서? 아니 저도 하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거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못 하면 지도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참 그동안에 이렇게 좀 수세적이고 네.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게 네. 그대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이거 점수는 못 땄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요. 점수는 못 땁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 발언을 해서 아니 여기는 대통령이 초청한 거 아닙니까? 초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손님으로 온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집에 살고 있는 지금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얘기를 안 한다. 자기가 호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호스트면 호스트답게 주도도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의제를 또 던져도 되는 겁니다. 그 만나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진행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못 쓰고 네. 기회를 못 쓰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판을 깔아준 거니까 아마 회담 끝나고 나서는 이불킥 할 것 같아요. 이불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 이불킥을 하는데 이미 늦었죠 뭐 그거는. 이미 늦었다. 예. 더 이상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뒤로 숨냐? 아니 이것도 똑같아요. 총선 네, 때도 여당이면요. 네. 뭐 개발 계획을 공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했던 성과를 자랑할 수도 있는 거고 여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차고도 넘칩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당이 할 수 있는 거 다 내팽겨치고 이조 심판만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저기 혼내달라고 이조 심판만. 이조 심판만. 그러다가 본인들이 그냥 참패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영수회담도 대통령이 호스트 아닙니까? 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도 못 하고 네. 그냥 판만 깔아주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줬던 그 엉성함이 네. 지금도 그대로 다 보여졌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엄청난 실점을 한 거죠. 네. 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정말 할 말을 다 했다. 10여 분 동안 다 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에 가까운시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이라는 게 네. 매우 크고 무거운 공입니다. 거의 모든 걸 다 갖다가 떠넘겨버렸기 때문에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이후에 더 고심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모두 발언 영상을 보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도 선거유세 동안 연설을 통해서 많이 해왔던 얘기가 오늘 모두 발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무대인데 본인이 이재명 대표랑 생중계 앞에서 모두 발언을 서로 했을 때 좀 서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네. 실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걸 우려해서 애초에 문을 닫아 걸은 뭐 약간 그런 식의 방어적 수세적 전략 아니냐. 마치 도어 스태핑을 안 하듯이 안 하는 게 전략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얼굴을 안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일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정치를 아는 사람,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전략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피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니까 네. 그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 영수회담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피해가는 느낌이 드는 상황. 글쎄요,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